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뭐 보합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시장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뭐 일단 사실 조금 침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은 역시나 좀 우려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갯길 속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은 좀 우려감들은 굉장히 많고 뭔가 좀 안 좋은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게 확실하게 거쳐 나가는 모습들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밥상 물가까지 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갑자기 한파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추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농사가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풍년을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수확의 시기에서 뭔가 지금 한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얼어붙어가지고 뭐 배추 가격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 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실생활에 정말로 이렇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가들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상 물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금리 인상 굉장히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상 서두른다 해갖고 무조건 증시가 빠진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증시에 부담을 주는 걸까라고 한다면 역시 부채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죠. 부채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증시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좀 상승하기엔 버겁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상승을 좀 해주려고 한다면 결국 진짜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물류 대란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품절 현상부터 해서 유가 상승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안개가 이렇게 좀 있고 거기다가 우려감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증시가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자꾸 올라갈 거니까 증시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여럿 계시겠지만 저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베팅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제가 증시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인버스 몰빵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역시나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고 예측을 해놓고 될 수 있으니 내가 준비를 하고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주식을 다 빼기에는 제가 생각하니 하락이라고 하는 것도 100%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빼기엔 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게끔 딱 절반 정도만 주식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거죠. 나머지 절반의 현금을 계좌에 넣어 놓으면요. 자꾸 사람이 사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자꾸 추가 매수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은 반드시 계좌에서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다른 통장, 뭐 CMA 통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놓고 아예 계좌에는 주식만 딱 들어가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계좌 관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용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현금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주식 시장이 정말로 한번 크게 빠질 때가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요. 지금 빠진 것도 아니고 애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지금 여기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차트가 지금은 아래쪽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락 추세가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2,800포인트를 무너뜨리면서 2,400 정도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대 매매 때문에 아침에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조금 많았죠.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쯤에요. 그런 거 보시게 되면은 이 반대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가 2,900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는 거죠.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요. 그 나온 것 때문에 또 나오고 나온 것 때문에 또 나오고 나온 것 때문에 또 나오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단기간에 빠지는 거거든요. 반대 매매 당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드는 건 맞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주가가 싸지게 되는 거니까 나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오늘 방금 이제 KT 같은 경우가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좀 기회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지 KT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시 기점으로 해서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다 하고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고요? 단타의 관점으로 샀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무조건 무서워하기만 하는 건데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건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자동차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건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봤을 때 지금 증시가 밀려준다 했을 때는요, 결국 여러분들은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고요. 물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괴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매수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의 매수가를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희노애락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수익으로 돌아서는 것도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률을 보면서 어우 나 지금 얼마 손실 중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좀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한 것 같은데요. 주식에서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즐거운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결국 주식하는 내도록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풍 가는 마인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증시가 막 무조건 올라갈 거야, 내 종목 무조건 올라와야 돼 하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그냥 무조건 떼쓰는 것처럼 하시는 것보단 대응 전략을 좀 제대로 짜보시는 거 어떨까? 지금 우리 상담하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돈은 정말 소중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돈이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소중히 대해주셔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 증시가 뭐 오르네 내리네 이거보다는 내가 가진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정말 파악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몰두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런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돈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똑똑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 반, 또 주식 비중은 반 정도 이렇게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펩트론 17,100원에 10%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중입니다.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예, 제가 뭐 말이 바로 확 나와버리죠. 예. 예,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 그러니까 디오 방금 봤던 기업은요,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안 보여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재무제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펩트론 재무제표가 아니라 지금 그 디오라고 했던 방금 봤던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80억 벌다가 300억 벌고 그리고 48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매출도 증가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상담하는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보면 어때요? 39억의 매출 찍다가 18억 내고 31억으로 들어왔지만은 지금 적자는요, 79억에서 120억, 170억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적자 위험까지 놓여진 기업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기업은요, 사실 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의 약간 특수성 때문에 조금 제약 바이오는 적자가 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으나 이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땐 결국 감자 등을 통해서 또 재무제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주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이 되기까지는요, 신약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기 전까지는 사실 당뇨 치료제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다시 올라올 일은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가치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3,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냥 논스톱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3,000원까지 내려가니까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뭐 한 방 있고 슈팅 나올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슈팅 시에 13,000원 이상에서는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고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10,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아프시겠지만 그냥 전체 손절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우자라는 그런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민빵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AK홀딩스 29,000원에 15% 손절이 답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K홀딩스. 일단 홀딩스를 들고 계시는 네. 분들께 제가 정답을 드린다면요, 모든 홀딩스는 손절 안 하는 게 답입니다.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은요,
손절을 해서는 안 돼요. 애초에 손절할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AK홀딩스처럼 이렇게 홀딩스라고 하는 이 세 개 붙은 거, 뭐 지주가 붙었다, 뭐 홀딩스가 붙었다, 이런 기업은요, 우리 그 10년 만기 적금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보험도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요, 12년 정도 이렇게 그냥 계속 꾸준히 넣어야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금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홀딩스에 들어가신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규제를 내리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10년짜리다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 10년 싫어하면 지금이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 좋은 기업을 단기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멀리 봐야 좋은 걸 바로 앞에 코앞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사실은 뭐 25,000원까지 내려가든 2만원까지 내려가든 17,000원까지 내려가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주사고 홀딩스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갔을 때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고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나는 장기 투자가 싫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홀딩스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는 15,000원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다가 15,000원 오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잊고 살다가 4만원까지 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다음 댓글 확인을 할게요. 이번에는 코스모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바코 14,154원에 7% 1년째 보유 중입니다. 7% 정도 추매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지지부진하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7% 정도 추매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7% 추매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는 yes인데 그건 지금 할까요는 no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우리가 또 그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일이 막 갑자기 한 번에 다 생기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막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안 좋을 땐 진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진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막 코가 깨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바코라고 하는 것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될 때는 막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요, 주구장창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죠?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봤을 때 내 계좌에 지금 종목이 14,000원에 샀는데 지금 손실이 갔다가 지금 23%, 뭐 30% 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 기준이에요. 나만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아바코라고 하는 기업은 어때요? 나는 그냥 계속 갈 길 가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난 계속 내려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10,000원 이하로 빠져줬을 때 뭔가 지지라인이 나올 수 있고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00원에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쯤 내려왔을 때 7%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면 매수가가 좀 획기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등 나왔을 때 본전 탈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더 내려갔을 때 괜히 나는 매수가도 많이 낮추지를 못하고 추가 매수한 돈까지 물리기 때문에 결국은 좀 비중은 비중대로 엉망이 되고 멘탈은 멘탈대로 엉망이 되는 약간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버려 두자. 그냥 9,000원 이하로까지 내려가 준다면은 정말 땡큐 하고 추가 매수할 자리고 기업은 나쁘지 않으니 9,000원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좋다. 그래서 8,000원, 9,000원까지 가까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댓글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김미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에넌 에너지 4,710원에 12% 냉난방 기업인데 겨울 난방을 보고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멘토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사실은 에너지, 그러니까 냉난방 기업을 겨울을 보고 가져가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투자의 기초가 뭐냐면요. 여름에 털장갑을 팔고 그러니까 털모자를 사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밀짚모자를 사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찬바람 불 때니까 뭘 사야 되냐면 사실 밀짚모자, 선풍기 관련주를 사놓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주가도 다 올라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투자는 아닙니다. 여름에 우리 냉난방 관련주가 싸니까 사놓다가 겨울에 비싸게 팔아내고 겨울에 또 밀짚모자가 싸니까
그걸 사놨다가 또 여름 되면 그걸 비싸게 팔아내고 또 다시 또 털모자가 싸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돼야 내 자산은 불어나는데 항상 우리는 좀 이상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반박자가 아니라 그냥 한 박자 완전히 느려버리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앤원 에너지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 뭐 매수가가 4,100원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이제 증시가 안 좋아서 4,700원 이렇게 막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건 맞는데 이 반등을 이용해서는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절 관련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계절과 반대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GNC 에너지인가요? 지앤원 에너지. GN1 에너지인가요? 에너지 관련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름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네요. GN1 에너지도 있군요. 네, GN1 에너지를 이렇게 샀다. 4,700원이 물렸네요. GNC였으면 수익이 됐는데 아쉽네요. 이건 이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지금은 4,000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시는 것을 조금 의견을 드려볼 수밖에 없겠고, 이번 반등 나올 때 정리하자. 만약에 이 지앤원 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2,500원에 2,000원까지 빠지면은 오히려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여기 2,000원이나 2,500원까지 밀렸을 때 그때 추가하면서 포인트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반등 시 4,000원에서 매도, 2,000원이나 2,500원대 떨어졌을 때 그때는 추가하면서가 낫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유튜브 상담도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